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4강째인데요. 1강, 2강, 3강, 4강. 이번에는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를 치셨더라도 좀 어떻게 하면은 기타의 기초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준비한 강의이고요. 이 정도 내용이면 기초로서 좋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리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어떤 곡을 접하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튼튼한 다리가 생긴다는 거죠. 튼튼한 다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그때는 뭐든지 선택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없으면 항상 뭔가가 불편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악보 읽는 방법을 1강에서 2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 코드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간단하게 1강, 2강, 3강을 우리가 한번 보면 1강에서는 악보의 그 소리 문자들, 소리의 높낮이,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17명의 이름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악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17개의 이름만 알면 그 음들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 영어의 알파벳처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하나의 문자인 거예요. 그게 기호화된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칠 거기 때문에 기타에서 6번 줄에서 5번 줄에서 4번 줄, 3번 줄, 1번 줄에서 울리는 그 소리들을 악보로 표시를 해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에 17개 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개 음을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17개의 이름만 아시면 어떤 음이냐면 6번 줄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5번 줄에 4번 줄에 3번 줄에 여기에 살고 있는 애들 17명을 우리가 알면 모든 악보에 있는 그 음들을 칠 수가 있어요. 그 17명의 음 이름이 우리 표에 있는 그 음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강, 2강에서 공부했었던 17명의 음 이름이 기타 어디 사냐면 6번 줄에 셋, 5번 줄에 셋, 4번 줄에 셋, 3번 줄에 둘, 2번 줄에 셋, 1번 줄에 셋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음들을 한번 쳐보면 6번 줄에 사는 애들이 미, 파, 솔, 5번 줄에 라, 시, 도, 4번 줄에 레, 미, 파, 3번 줄에 솔, 라, 2번 줄에 시, 도, 레, 1번 줄에 미, 파, 솔. 그러다 보니까 총 17개예요. 걔네들을 펼쳐놓은 게 저 맨 위에 있는 그 표입니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기타에서 칠 거니까요. 그리고 악보에서 이 음들이 이 17개의 음 이름만 알면 대부분 악보의 음들을 다 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외의 음들도 있지만 요걸 이해하고 나시면 요걸 토대로 해서 그 음들도 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강에서는 이 음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1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었죠. 첫째, 이태리 말로, 그러니까 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 이렇게 읽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영어로 읽는 거. E, F, G, A, B, C, D, E, F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미는 길게 E, 파는 F, 솔은 솔지라는 에라 모르겠다. C는 12, 도는 도시, 레는 레이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이태리 말로 영어로 금방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강에서 공부한 것은 그 읽었던 그 17개 음 이름을 이제 우리가 기타에 칠 거니까 기타 지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주소를 명명했어요. 그래서 미 같은 경우는 6번 줄 개방이니까 600호, 파는 6번 줄 첫 번째 칸이니까 603호, 601호, 솔은 6번 줄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 603호. 그래서 미파솔을 보면 여기서 친다는 거죠. 미파솔. 라시도는 500호, 502호, 503호, 라시도. 레미파는 4번 줄에 살고요. 400호, 402호, 403호. 솔라는 3번 줄에 살죠. 300호, 302호. 시도레는 2번 줄, 200호, 201호, 203호. 미파솔은
100호, 101호, 103호. 그래서 치면서 음들이 떠올라야 되고, 저 기타를 치지 않고 머릿속으로 요 기타의 지판들이 이게 생각이 나고, 이거를 같이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3강에 공부했던 것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코드는 3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다섯 번째 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G 코드라 하면은 G가 솔이죠. 이 솔부터 시작해서 솔라 시도레 이렇게 위로 펼쳐놨을 때 G 코드의 구성은 솔 시레가 울려야 된다. 솔 시레만 기타에서 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G가 나온 자리에서는 솔 시레만 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C 코드는 C가 도죠. 도부터 1, 2, 3, 4, 5 이렇게 펼쳐놨을 때 첫 번째 음, 세 번째 음, 다섯 번째 음이 솔, 도, 미, 솔. 악보에 C라고 나와 있는 건 도미솔만 울려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도미솔만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준다. D7은 레, 파샵, 라, 그 7번째 음, 도까지 4개의 소리가 울리는 사화음이라고 그랬죠. D7은 레, 파샵, 라, 도가 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주의점은 6번 줄이나 5번 줄 건들지 않는다. E 마이너는 미부터 시작해서 미, 솔, 시예요. 미, 솔, 시가 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다. 자,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또 그 마이너 코드, 메이저 코드의 차이점, 그리고 세븐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1강, 2강, 3강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강의를 본 것만으로 내게 절대 되지 않는다. 이걸 손으로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자,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C 코드, C 코드, D7 이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른손으로 어떻게 치느냐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리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리듬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자를 먼저 아셔야 돼요. 박자,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 그래서 리듬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 음표하고 쉼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첫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은 소리의 높이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거든요.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 구별을 한. 그런데 이 리듬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를 바꿔서 이제 소리의 길이 음표하고 쉼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노래는 마디마다 음들과 또 그 쉼표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방금 올려드린 그 화면에 보면 맨 앞에 마디가 오음표예요. 오음표. 한 마디에 오음표 하나만 딱 있죠.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4분의 4박자에 꽉 차 있으면 그 하나가 4박자의 음을 가져요. 4분의 4박자.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는 박자인데, 그러니까 4박자가 꽉 찬 박자인데 음표가 하나만 있어요. 동그랗게 땡그랗게. 오음표라고 이름은 오음표고 그 음의 길이는 4박자의 길이를 가져요. 한 마디에 4분의 4박자는 원칙이에요. 왜? 맨 앞에 4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맨 앞에요. 지금 이 악보 맨 앞에 보면 영어로 C자처럼 생긴 거, 굵은 C자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4분의 4박자라는 박자 표시예요. 네, 어떤 악보에는 4분의 4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악보는 저렇게 C자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에 4박자가 이제 원칙으로 하고 오음표가 생기면 그게 4박자다. 이름은 오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면 오음표를 반절 쪼개면 아까 4박자를 반절 쪼개면 이제 2박자가 되겠죠? 그래서 2박자를 저렇게 표시를 해요. 그 동그라미에 깃대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깃대를 하나 붙으면 이제 이게 2박자짜리가 되는 거죠. 한 마디에 2박자가 2개 있으니까 한 마디에 4박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보면 2박자짜리 깃대 세운 거에 꽉 차게 까맣게 칠해져 있죠. 이거는 4분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하나가 한 박자예요. 왜 4분음표라고 하고 왜 2분음표라고 하냐면 오음표를 반절 쪼개서 2등분 했다 그래서 2분음표예요. 그러니까 4박자를 2등분 했으니까 하나가 2박자가 되는 것이고 오음표를 4등분을 하면 4분음표가 되는 거죠. 4분.
4개로 나눴다. 그래서 4분음표, 이름은 4분음표고 한 박자짜리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반절씩 다 쪼개면 오음표를 4개로 쪼갠 거를 전부 다 또 반절씩 쪼개면 총 8개가 되거든요. 8개로 나눴다 그래서 8분음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8분음표는 깃대 사이에 꼬리를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연결을 합니다. 저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꼬리를 달아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저도 8분음표거든요. 깃대에다 꼬리를 붙여서 나타내는 8분음표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8분음표예요. 자, 그다음 그 옆에는 또 8분음표에 그 꼬리가 2개 달렸죠. 그리고 이 악보의 맨 마지막 마디 끝에 음을 보면 꼬리가 2개 달려 있어요. 저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저거는 우리가 16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16분음표라고 하고 하나하나는 16분 음표예요. 길이는 오음표를 16개로 쪼갠 그 음의 길이를 가져요. 우리가 쉽게 저거는 반의 반박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앞에 거는 반박자. 자, 이런 것처럼 이 소리의 음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음의 길이를. 네 박자 했어요. 두 박자씩 했어요. 한 박자씩 4번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표현을 저렇게 소리의 길이를 오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 내는 것만 있느냐? 쉬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길이로 쉬는 거. 그래서 4박자 길이로 쉬는 걸 온쉼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마디에 까만 점이 있죠. 위에서 2번째 줄에 매달려 있어요. 이거를 온쉼표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 4박자 길이 동안은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주는 해도 되는데 연주는 4박자 동안 하는 동안 노래는 안 해요. 가수가 가창은 안 해요. 자, 2번째 마디 보면 2분음표가 2박자짜리가 있고 또 쉼표가 표시가 있어요. 그건 2분 쉼표라고 해요. 아까 온쉼표하고 2분 쉼표하고 차이는 뭐냐면 온쉼표는 아래에 매달려 있어요. 3번 줄, 그 시라는 음의 시, 3번 선에 매달려 있고 2분 쉼표는 위로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마치 모자처럼. 그래서 요거는 2분 쉼표예요. 2박자짜리예요. 그래서 2분 음표와 2분 쉼표가 한 마디 2개가 있으면 4박자로 우리가 읽는 거죠. 세 번째 마디 보면 8분 음표와 8분 쉼표. 저 쉼표가 한 박자짜리 쉼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마디 보면 8분 음표, 8분 음표.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점에다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8분 쉼표예요. 그래서 8분 음표 하나, 둘, 쉼표 하나, 또 8분 음표에서 이게 2박자, 또 8분 쉼표, 8분 음표 2개, 8분 쉼표 해가지고 또 2박자, 한 마디 4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표가 있고 또 그 길이만큼 쉼표가 있고 그걸 음표와 쉼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리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마디를 설명을 드리면 그 음 이름은 없지만 하여튼 조각이 하나, 둘, 셋, 4개. 4분음표가 표시가 4개가 되어 있어요. 한 마디를 4번 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둘, 셋, 넷. 4박자니까 박자면 한 마디 4번씩.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즐거웠던 그날 G세븐으로 바꾸고 2, 2, 셋, 볼 그다음에 G 코드로 바꾸고 수 그다음에 C로 바꾸고 있다 D7으로 바꾸고 면, 둘, 셋, 넷 이렇게 한 마디에 4번씩 각 마디마다 4번씩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마디는 뭐냐면 한 마디에 2번씩 그걸 한 박자를 둘씩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그 음표, 쉼표에 대해서 알아봤죠. 한 마디에 4분의 4박자면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4개가 있는 구성으로 이 노래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마디, 2마디, 3마디 다 전부 다 마디당 4박자씩 한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타를 칠 때도 4분의 4박자 곡에서는 한 마디에 4번씩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G코드다. 그럼 G코드 잡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디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디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주면 노래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연주선에 코드 워킹. 마디가 바뀔 때마다 코드가 바뀌면 딜레이 되는 시간 없이, 지체되는 시간 없이 빨리빨리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못 갖춘 마디예요. 어떤부터 이제 마디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아니면 그 앞에 즐거부터 해볼게요. 즐거 앞에 G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G 코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할 때 즐거를 노래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즐거. 그 다음 마디를 가서 어떤 그날, 여기는 코드가 그대로 G 코드네요. G 코드 잡고 어떤 그날. 그 다음에 코드가 D7으로 바꿔요. D7 바꾸고 2, 둘, 셋, 올. 그 다음에 다음 마디는 코드가 G 코드하고 C 코드 두 개예요. 코드가 두 개면 어떻게 해요? 한 마디에 네 박자인데 코드가 두 개니까 코드 하나당 두 박자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G 둘, C 둘 이렇게. 그래서 그날이 둘, 셋, 올 G로 바꾸고 C로 바꾸고 있다. 그다음에 D7로 바꾸고 면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마디에 네 번씩 쳐주시면 돼요. 노래가 바뀔 때마다 그 해당 마디에 위에 코드가 적혀 있죠. 그럼 코드를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노래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8분음표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자, 아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하나가 둘로 쪼개졌어요. 다운과 업. 두 번째 박자 둘, 이것도 둘 쪼개지고, 세 번째 박자 셋 했던 것도 셋, 둘로 쪼개지고, 아까 넷 했던 것도 넷 이렇게 쪼개지고. 그러면 사실은 즐거웠던 그날 이 둘, 셋, 올 수 있다면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즐거웠던 그날 이 둘, 셋, 올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노래가 어때요? 되죠? 근데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느낌이. 자, 이렇게 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한마디 이렇게 네 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 또 하나, 둘, 셋, 넷. 8조각 낸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리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에 3박씩 치면 3박자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에 4박자씩 이루어져 있으면 4박자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에 6박씩 나눠지면 6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에 8개로 나눠지면 8박자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 12개로 쪼개지면 12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노래가 4분의 4박자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한마디에 4번씩 치면 노래가 다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눠서 8개를 쳐도 지금처럼 노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마디에 보면은 한 마디를 12개로 쪼개놨어요. 근데 그 위에 3개를 묶어가지고 3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셋 있다는 표라고 우리가 읽어요. 그러니까 저 3자가 없으면 저 3개가 합쳐져서 한 박자 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3자를 붙여놓으면 저 3개를 합쳐서 한 박자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3, 3, 3, 3. 4박자가 되는 거죠. 박자는 4박자인데 쪼개지기는 12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 한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이 4분의 4박자지만 쪼개지면 12개로 쪼개졌다고 해서 우리가 12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G 코드예요. 그럼 G 코드를 잡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박자는 둘, 둘, 셋. 세 번째 박자는 셋, 둘, 셋. 네 번째 박자는 넷, 둘, 셋.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째 박자는 둘, 둘, 셋. 세 번째 박자는 셋, 둘, 셋. 네 번째 박자는 넷, 둘, 셋.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빠르게 잘 되면 저절로 빨라지겠죠. 처음부터 빨리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천천히 한 박자. 그 다음에 잘 되면 점점 나도 모르게 빨라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리고 아까처럼 노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즐거웠던 그날이 올 수 있다면 아련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4박자로 4비트로 연주를 하든 8비트로 연주를 하든 12비트로 연주를 하든 그 정해진 마디에 한 마디마다 정해진 그 박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마디마다 정해진 코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코드 워킹이 돼야 돼요. 코드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코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G, C, D7, G, C, E 마이너, G, C 이렇게 그거 한 다음에 리듬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디에는 보면은 음들이 위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4비트로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제가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때렸잖아요. 그래서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4비트 스트로크 주법이에요. 비트는 4비트인데 때려서 스트로크. 그래서 4비트 스트로크를 하고요. 저 두 번째 마디에 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8번 때렸죠. 그래서 8비트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쿵짝짝짜자자 쿵짝짝짜자 12번 때렸죠. 그래서 12비트 스트로크 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마디는 예를 들어 G 코드를 잡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 한꺼번에 때린 게 아니라 하나씩 음들을 나눠서 쳤어요. 나눠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아르페지오 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각 낸 거는 그 12비트인데 12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거를 분산시켜서 연주를 했다 그래서 12비트 아르페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오른손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때린 거야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 아르페지오는 엄지손가락이 베이스를 먼저 쳐요. 루트 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트 첫음 따서 R.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이 손가락이 검지가 1, 2, 3번 줄. 그 다음에 중지가 2번 줄. 그 다음에 약지가 1번 줄. 이게 자기 자리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G 코드면 6번째 엄지손가락 먼저 하나, 그 다음에 3번 줄 둘, 2번 줄 셋, 그 다음에 1번 줄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1번 줄부터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걸 한 번 더.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러면 총 12번을 친 거예요. 이게 한마디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만약에 코드가 바뀌었어요. C 코드. 그럼 C 코드로 바꾸고 도가 5번 줄이니까 5번 줄부터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D7이다. D7을 바꾸고 D는 D가 레죠. 레가 4번 줄에 있으니까 4번 줄부터 4, 3, 2, 1, 2, 3, 4, 3, 2, 1, 2, 3 E 마이너다. E 마이너로 바꾸고 E가 미죠. 6번 줄에 있으니까 6번 줄부터 6, 3, 2, 1, 2, 3, 6, 3, 2, 1, 2, 3 이렇게 해요. 자, 지금 방금 제가 R, 루트, 베이스 음을 말씀드렸는데 코드의 대표음을 베이스라고 해요. 루트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르페지오는 그 루트 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G 코드는 6부터, G부터, C 코드는 C부터, D 코드는 D부터, E 마이너는 E부터. 첫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영어로도 아셔야 됩니다. 한 이유 여기서 쓰이는 거 아시겠죠? 코드 설명할 때도 영어를 알아야 되고 지금 베이스 음, 첫 음을 칠 때 G 코드는 G부터 쳐야 되는데 G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첫 시간에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강 때, 2강 때, 3강 때, 4강 때 계속 알싸미 1, 2, 3, 알싸미 1, 2, 3 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는 안 하고요.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G 코드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즐거웠던 그날이 G 코드로 바꾸고 올, 수, C로 바꾸고 이, D로 바꾸면 이 마이너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번에 스트로크로 바꿔볼까요? 지금의 내 심정은 전해보는 날 끊어주고 아무리 다시 아랍해줘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자, 이렇게 과거는 흘러갔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아마 1강, 2강 이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악보를 읽는 거에 대해서 또 이 코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아마 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멜로디라는 게 멜로디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태리 말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두 번째, 영어로, 셋째, 주소로. 네, 요 세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멜로디 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멜로디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를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코드를 자꾸 쳐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듬을, 이 노래에 나오는 리듬을 이해해서 오른손을 어떻게 칠 것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칠 것인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칠 것인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이 리듬을 잘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래를 꼭 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잘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강의였지만 1강부터 4강까지 기타를 시작할 때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기타로 좋은 즐거운 음악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속에 항상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건강한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과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관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